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에세이 두 번째 제출 시간인데 첨삭을 한번 해보니까 어법 비중이라든가 어법 오류 비중도 꽤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이게 논리가 많이 부족해요. 논리가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의 의견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본인의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내용이 중구난방이에요. 본인은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도 아니고 갑자기 C로 그냥 딱 뛰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나서 좀 연관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A에는 항상 B가 붙어야 되고 C에는 항상 D가 붙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은 요거를 바꿔 쓰셨어요. 혹은 전혀 상관없는 F를 갖다 쓰셨다거나. 오케이? 자, 오늘은요, 어법 오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내용에 조금 더 치중해서 강의를 좀 만들 건데, 그거 염두에 두고 시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요거 피플이었죠.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맡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스펠링 수정 있죠. 스펠링 수정을 기계로 돌려요. 프로그램을 써서. 근데 이게 입력이 잘못됐어요. 저희는 다 수기로 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people이 이게 맞는데 저번에 쓰셨던 게 맞는데 저희가 입력을 잘못해갖고 이게 다 people로 고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에세이에 오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 앞에서 이제 더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The jobs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대열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대열이면 앞에 대이라고 언급이 한번 돼 있어야 돼요. 이 대상에 대해서. 그쵸? 근데 보니까 없죠. 이 대상이 전혀 이 대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의 직업인데 그지? 사람들의 언급이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웠고요. 자, are reminded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쓰셨던데 자, 상기를 한다. 매번 생각을 한다. 항상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can remind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사람들은 A는 B에 의해서 자꾸 이 사실이 생각나는 게 싫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are reminded 이런 형태로 B 플러스 P 형태 수동태 형태죠. 수동태 형태로 쓰는 것이지 얘네가 이제 직접 생각을 한다고 할 때는 B 플러스 PP 요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래서 can remind로 바꿨고요. 자, 여기는 원래 what they need to act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쓸 때는 how they should act 이런 문장으로 구성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요. uniforms present what the people's jobs are. 그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쵸? 앞에 jobs를 그냥 여기 보면은 여기에 s가 붙어 있죠. 자, 요거는 잘 쓰셨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야. 그죠? 근데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라고 이제 요런 형태로 문장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도 복수, 동사도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d lead them to do something that is required. that something that are required로 고치시는 게 더 낫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is로 쓰나 are로 쓰나 사실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are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그냥 지웠어요. 왜냐면 their job이라는 그들의 일에서 이제 뭐 그들의 일에서 그들이 꼭 해야 할 일 이런 건 앞에 다 언급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앞에 언급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반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지웠습니다. 여기 for example 들어갈 위치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첫 주장을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soldiers were the uniforms which ar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는 made of라고 얘기를 합니다.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이렇게 we cannot find any decorations 사실은 decorations겠죠. but only the aim of the clothes 그 옷의 이제 목적만 딱 볼 수 있다. 용도만 알 수 있다. 그죠? 대신에 데코레이션은 없다라는 문장인데 제가 요거 초록색으로 표현한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잘하셨어요. 굉장히 wonderful한 문장이에요. 자, the function is emphasized. It helps them
when they are on a training. 자, 이것은요, the functions는요, 그치, the function. 자, function은 돕습니다. 그들을 뭐 할 때? when they are on a training. 트레이닝을 받을 때라고 할 때는 on a trai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닝을 받는 중이다. 그 다음에 or on a mission,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전치사 on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these are the functions. 자, 앞에 these로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는 function 단수 쓰셨네요. 그쵸? 자, 이것들을 function들이다라고 해야 돼서 s 붙여야 되고요. of uniforms, 제복들의, 그죠? 자, 앞에 정관사 더 붙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요 뒤에 내용 있잖아요. 요 뒤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또한 유니폼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요 앞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군인들의 옷은 쓸데없는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는 대신 굉장히 실용적이며 성능이 강조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니폼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주장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장을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준다라는 뜬금없는 또 다른 주제를 꺼냈어요. 요거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니폼의 역할을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았으면 모르겠는데 역할이다라고 여기에서 끝맺음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오는 거는 연관된 게 또 나오는 거는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 목록을 넣고 싶었으면 이 문장을 넣고 싶었으면 본인이 요 앞에다 강조된 것들이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직종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펜 색깔을. 여기에서는 이 문장은 삭제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냐면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문장을 넣었으면 여기 내용에 사람들이 왜 어떻게 속해 있는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실용적이고 성능이 강조된 것들이라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이다. 볼게요. 교복은요, 유니폼은요, 실용적이면 성능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애들은 교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절대 안 맞는 거거든요. 이해 갑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또 본인이 쓴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본인 의견이지. 이해 갑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문장을 쓰신 거예요. 요거는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이해 갑니까? 자, 요거를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유니폼은 실용적이고 입기 간단하다. 자, 위의 문장을 제가 좀 약간 응용을 했어요. 군복의 예로 들어본다면 군인들의 옷은 쓸데없는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대신 실용적이며 성능이 강조된 것들이다. 자, 제가 어느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실용적이며 성능이 강조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니폼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와 같이 얘기를 할 거면 이렇게 서로 전제를 이제 풀고 나서 똑같은 걸 대입을 해줘야죠. 학생들의 유니폼도 교복도 똑같은 맥락이다. 교복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자칫하면 비활동적일 수 있는 사복 대신 교복을 입음으로써 활동력을 높이고 온전히 그들의 퍼포먼스에 집중함으로써 학업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애들이 학교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으면서 사복에 신경을 쓰느라 학업에 집중을 못한다,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써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쓰면 요 뒤에 내용이랑 더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메인 이제 아이디어를 쓸 때 약간 좀 타겟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거 정리를 하면 어떤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쓰면요. 썼죠? 그죠? 쓰고 나서 이게 애들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대입을 해줘서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써주셔야 된다고요.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다. 자, 이제 본인이 쓰신 겁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다. 맞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충동적이거나 중독적인 요소들에서 그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근데 본인이 쓰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을 제어하는 거에 실패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주된 임무, 공부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자, 볼게요. 잘 생각해 봅시다. 교복이랑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교복은 성적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교복은 성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관도 단정하고 이제 사람의 옷이, 그죠?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사람이 태도가, 자세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하고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외국에서도 이제 그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야, 좀 자리에선 좀 격식을 좀 갖춰 라는 개념은 있을지언정 그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거나 뭐 약간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멀어요. 다만 자리에 알맞은, 그쵸? 알맞은 상황에 알맞은 옷을 입으라는 그런 개념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뭐, 야, 옷을 좀 그래도 좀 차려입고 댕겨야 사람이 좀 일을 하는 맛도 있고, 일을 하는 자세도 좀 나오고 하지, 옷 좀 제대로 갖춰 입어,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개념에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한국말도 어떻게 보면 격식에 맞춰서 옷을 입어라라는 것도, 입어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국말은 약간 그보다 더 들어갔어요. 마음가짐이 추가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어쨌든, 요거는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이 개념과 외국의 그 개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에세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교복이 성적이랑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되니까 성적이랑도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본인만의 생각인 거야. 이해가시죠? 자, 글을 쓸 때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고요. 우리가 사복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옷을 입고 갔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 옷을 입고 갔는데 너무 날라리 같은 옷을 입었어. 남자애가. 그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뭘 받게 돼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적을 어떻게 받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불량하게 입고 다니니? 옷을 입고 다니니?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지.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을 제어하는 걸 실패한다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활 태도. 이 말은 즉슨 외적으로 불량하게 보인다거나 하는 측면, 요런 게 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그들의 사복 착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선호되지 않는 트윗일지언정 전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주장을 펼쳐야죠. 이게 학생들한테 선호되진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 인식 때문에 유니폼을 입는 건 그들에게 결국에는 포지티브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의견을 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어쩌면 어른들만이 갖고 있는 나쁜 인식일지도 모른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괄호 형태처럼, 한국의 괄호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덧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전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좋죠. 또한 유니폼은 그러한 우려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본인이 결국 주장하는 내용이야. 함으로써 학생을 가장 학생답게 보이도록 하고, 그죠? 학생을 가장 학생답게 보이도록 하고, 자칫하면 불량한 외적 요소로 인한 그들에 대한 평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만드는 상황까지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이제 바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주장 부분이에요. 주장. 이해 갑니까? 주장을 할 때는, 결론을 얘기할 때는 본인의 주장이라거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니면 그쵸? 요게 결론 부분이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요러한 개념이 있어. 그치? 요러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몰라.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과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근데 본인의 글은 저번에도 그렇고 과정이 항상 없어요. 서론에서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버려요. 물론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게 좋긴 합니다만 요런 개념의 에세이에서는 그게 좀 힘들죠. 자,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써놨어요. 유니폼을 입는 것과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그쵸? 문단의 처음에 제어하는 역할로서의 유니폼을 이야기했다면 제어하는 역할로서의, 그죠?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충동적이거나 중독적인 요소들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즉슨 교복이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어하는 역할로서 유니폼이 얘기를 하셨다면요. 만약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요 안의 내용에는 공부보다는 습관이나 태도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example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요거대로 한번 작문을 해보시길 바래요. 복습하실 때. 자, 그 다음에 굳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은 꼭 마무리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죠? 요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항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에세이예요. 1인칭 대명사 first person 있죠? first person. 여기다 써놨는데 내가 또 썼네. 자, first person을 이용하는 문장은 다 감점 요소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I는 쓰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요, should be a boundary. bar 말고는 이제 경계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boundary 또는 boundary line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설정을 해야 한다. 설정을 해야 된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To prevent teenagers. 여기에서 adolescent라고 했는데 성인들이, 자, prevent adolescents 해놓고 from going off라면은 어른들이 빗나가는 것으로부터 방지를 한다. 빗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건 teenagers잖아요. 그죠? 유니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토픽이 뭐였죠? students,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는 입어야 되니? 라는 주제는, 이 주제는 어쨌든 결국 학생들한테 teenagers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보면 여기다가는 adolescents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긴 teenager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다시 한번 외울게요. prevent, 그리고 나서 명사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from going off,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드시면 얘네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 금지선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엇나가는 것을.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거 제가 다 수정을 해드렸고요. 오늘 전체적인 논리가 조금 제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제가 이제 어법 오류를 제가 다 해놨어요. 여기 보면 be interested, 요거는 이제 be 플러스 pp 형태거든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는요,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좀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동태 표현.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야 될 상황이랑 능동태가 돼야 될 상황이랑 약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맨 앞에 아까 봤던 어느 부분이었죠?
remind 요거처럼 그죠? 요 부분처럼 똑같이 능동태일지 수동태일지 잘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 문장 잘 쓰시는데 of course it is their duty.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it is를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근데 of course their duty는 기본적으로 어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it is를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that is studying. 자, 공부하는 게 그치?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야. 그쵸? 자, 그러면 공부하는 거를 강조를 해야 되겠지. 강조를 할 때는 it will be studying 해놓고 that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강조할 때 내가 특정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너야 나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얘기할 때 너를 강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it is you that loves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adjective or impulse. 얘네 같은 경우는 adjective예요. adjective. 그죠? adjective면요. 물론 adjective로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전치사 있잖아요. 그죠?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동명사로 끝내줘야 되거든요. 끝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은 adjective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가는 게 이제 상관없이 결국에는 명사나 ing 형태로 끝맺음이 돼야 돼요. 근데 끝맺음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factories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해 갑니까? 자, 어법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시면 금방 오릅니다. 점수가. 실력이 금방 올라요. 하다 보면. 근데 논리 부분은요, 금방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